오늘 아르메니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심하게 굴욕시켰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총리 니콜 파시냐는 오늘 예레반에서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니콜 파시년에게 자신만만하게 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었고 오늘 파슈년이 선택을 한 듯합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이미 파슈년이 후회하게 될 것이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이미 그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르메니아는 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일부 나토 국가들과도 협정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도 아르메니아에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여겨졌던 아르메니아입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바로 예레반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와 조지아 총리인 피초와 카바이제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레반에서 젤렌스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 퍼레이드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의 모든 선전기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아르메니아에조차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변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너무나 약해져서 아직도 집단안보 조약기구 회원국인 나라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방문하는 것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연합 50개국의 정상들,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캐나다와 터키 대표들까지 오늘 예레반에서 열린 제8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대규모의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거의 전 유럽 대륙의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의 반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8년 전만 해도 이곳 아르메니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8년 전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서 이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새로운 방문이 여러분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앉아서 니콜 파시년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크렘린의 존벌레는 이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요. 상기시켜드리자면 4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니콜 파시년과의 회담에서 아르메니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EAS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과의 본격적인 관계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르메니아인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파시년은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그는 확실히 불안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이라는 대머리 독재자의 의견을 신경 쓰게 될 것이고, 그는 두려움에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바일 통신을 끊고 무슨 주거 인터넷을 도입하고 숨으려고 하며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화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이고 심지어 집단안보 조약기구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을 자국에 모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택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르메니아는 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파시년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영국이 공동의 가치와 강화된 협력에 기반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아직 집단안보조약기구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그 영토에는 러시아 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예레반과 런던은 안보, 국방, 국경 보안, 불법 이민 대응, 사이버 회복력, 그리고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분야에서 아르메니아의 역량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와 전략적 대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승인했습니다.
자, 이제 크렘린에서 아르메니아가 동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이 나올 것을 기다려봅시다. 이미 죽은 집단안보조약기구에 남아있으면서 나토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아르메니아조차도 모스크바 늪지대에서 들려오는 온갖 비명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가 경제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활동 재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이미 아르메니아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들,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럽인들, 영국 등과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파시냐는 그들과 함께 아르메니아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어떤 보상 수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모두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크렘린에게 가장 괴로운 건 이것입니다. 바로 예레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5월 9일 모스크바 승전 기념 퍼레이드에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러시아는 5월 9일 퍼레이드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군사 장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는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들도 이 퍼레이드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그들은 지금 무력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격한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예레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젤렌스키와 모든 유럽 지도자들을 한 번에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대머리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레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친러시아 성향으로 알려진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와 양자회담을 가진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친러 성향.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슬로바키아와 건설적 대화와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초 총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간 위원회 형식으로 양국 정부 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로베르트 피초는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슬로바키아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며 이 과정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초 총리는 자신이 물론 5월 9일에 모스크바에 갈 예정이지만 수치스러운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하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레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제재를 가한 조지아 총리 이라클리 카바이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용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모든 수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조지아와 그 주권 그리고 그 국민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조지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지지하고 심지어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의 총리 이라클리 카바이제는 친러시아 성향으로 불리며 우크라이나의 존엄의 혁명을 비판했습니다. 관찰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 지도부의 공개 성명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후 이라클리 카바이제는 자신의 정당인 조지아의 꿈의 선거 광고에서 우크라이나의 파괴 현장을 담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그는 조지아 TV 방송에서 이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들과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벙커에 수치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